예전에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었다면 이거 해도 되네? 할 수 있네? 라는 경험들을 순차적으로 좀 쌓아 나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또 저희 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허규영 쌤 목소리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20대 중반에 접어든 남성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언가를 걱정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조차도 난 고작 이런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련하고 멍청해 보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것들에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가령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간다 했을 때 저는 그 수업을 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까봐 미리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그 불안감이 넘쳐 흘러 잠을 설치거나 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저도 못하는 사람이 배우는 곳이 학원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납득을 못합니다. 자동차 경적이나 오토바이 엔진음처럼 큰 소리가 울릴 때면 심장이 울렁거리고 호흡이 가빠옵니다. 제게 위협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 놓고도 끝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렸을 땐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써놓은 글만 해도 수천만 자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글을 쓰고 나서도 끝내 평가받을 것이 두려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실제 사람은커녕 인터넷에 익명을 올리는 것조차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글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려고 만들었던 것들도 고스란히 방 한구석에 남겨져 있다가 끝내는 직접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단순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것일까요? 이런 나약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가 문제일지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세상 모든 게 두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저희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보죠. 참 안쓰럽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은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제 자신조차도 난 고작 이런 거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련하고 멍청해 보인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먼저 띄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확실히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문장에서 드는 느낌은 이미 뭔가 어떤 우울감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선행되어 왔고 그것 때문에 좀 일종의 인지왜곡 같은 것들이 일어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꿈을 10년 동안 계속 꾸어오면서도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시는 그 자신을 자책하면서 끊임없이 자존감이 좀 낮아져 오신 거죠. 저도 학습된 무기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들 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면 이런 예시가 있죠.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말뚝에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뭐 성인이 되어서 충분한 힘이 생겨도 뭐 거기를 못 벗어난다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실험 모델로는 쥐한테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처음에는 막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전기 자극이 끊기지가 않으면 나중에는 자극이 오든 말든 그냥 가만히 다 포기하게 되는 상태. 이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는 안 된다라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인지 왜곡도 오고 심한 우울감, 무기력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결국엔 좀 글을 쓰고 나서도 끝내 평가받을 게 두려워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떤 뭐 양육이나 어떤 뭐 주변 환경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좀 선천적으로 이런 어떤 기질,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 회피 기질이라고 하죠. 좀 미리 어떤 일이 생겨날 걸 그 위험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좀 타고나신 분들은 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쉽게 시작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리고 사실 여기 윗단락에 못하는 사람이 배우는 곳이 학원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뭐 학원 가기 전에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가야 되고 그래도 계속 불안하다라는. 근데 이것도 방금 허경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 굉장히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생각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뭐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남들이 되게 안 좋게 많이 볼 것이다. 이런 마음이 좀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오동훈 선생님 말한 이런 과거의 그런 경험이 하나의 음. 좀 씨앗이 돼서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질환이 있죠. 그게 이제 사회불안장애. 저는 사회불안장애의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막 발표하는데 뭐 책을 읽는데 혹은 뭐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잘 못한 것 같았고 친구들이 웃을 때 한번 화끈거리는 그 경험을 당한 이후에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걸 신경 쓰고 평가받는 상황들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분께서도 평가받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고 이런 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저는 좀 불안장애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다른 부분보다 선물로 주려고 만들었던 것조차도 주지 못하고 방 한 구석에 남겨놓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쨌든 불안이든 우울감이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참 선물도 보통은 그냥 선물 줬을 때 상대방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죠. 나한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상대방이 내가 준 선물에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원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두 개의 가능성 혹은 둘 다 있을 가능성을 나눌 수 있는데 우울 때문에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 가능성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다 안 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대방이 나를 좀 비웃을 거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이 높은 불안 때문에 안 되고 있을 가능성 이렇게 양측의 가능성이 있고 둘 다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역시 있겠죠. 그래서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고 불안장애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불안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부분에서도 불안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냥 뭐 식당에 들어가서도 뭐 주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렇죠. 그냥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한번 말을 걸거나 혹은 잠깐 시선이 쏠리면은 그냥 나오기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뭐라도 또 사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말도 잘 못 걸면서 그 정도로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게 이런 불안 장애들인데 이분도 지금 좀 분명히 치료받아야 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불안이 안정이 되고 걱정하는 상황들에 좀 부딪혀보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안정이 되는 게 먼저겠죠. 지금 자동차 경적 뭐 이런 큰 소리 들릴 때 뭐 심장 울렁거리고 호흡 가빠오실 정도로 신체적 불안 증상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아까 뭐 위험회피 기질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위험회피 기질을 또 세로토닌 이런 시스템의 불균형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불안, 우울이 뭐 공존해 있더라도 세로토닌을 같이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좀 같이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마 저희가 이제 기승전 약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약만큼 이 상황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법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 아플 때 진통제 먹잖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 진통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항불안제나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불안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든지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이 없는 상태의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분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기승전 약이라서 싫지만 일단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100% 약을 드릴 거고요. 그 약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 건 100%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시도를 해봐야겠죠. 예전에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었다면 이거 해도 되네? 할 수 있네 라는 경험들을 순차적으로 좀 쌓아 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실체 없는 두려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분은 그 학원 가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막 공부를 하시긴 하시지만 결국에 학원 가시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꼭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주신 것 자체가 전 되게 이미 큰 어떤 한 걸음을 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미 저희한테 이건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 이게 사연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내신 거잖아요. 그거 되게 힘든 건데. 네. 그렇죠. 용기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네, 네.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익명으로 올리는 것도 못 하시는 분이 어쨌든 저희에게 이렇게 본인의 치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 쓰신 글들을 네,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연습을 작은 단계부터. 저희한테 메일을 보낸 게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했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더 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이제 나약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진짜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거 그리고 글 쓰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는데 10년 넘게 꾸준히 글을 써온 거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인내력과 강한 실행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병 때문에 안 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 병이지 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경험. 이게 정말 그냥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병 때문이었구나. 나는 충분히 강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반드시 치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부딪혀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이때 처음부터 너무 큰 것에 도전을 하다 보면은 역시 이건 참 힘든 일이었구나 라고 어렵게 낸 용기가 다시 이렇게 안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어떤 것부터 도전을 해볼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최대한 잘게 단계를 쪼개서 하나씩 밟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혼자서 또 결정하기 어렵다면은 치료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치료자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도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배웠던 분 한 분 머릿속에 좀 떠올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가 많이 힘드셨고 이제 노점상에서 뭐를 진짜 먹고 싶은 순간에도 그분에게 주문하는 게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못 먹고 배고픈데도 그냥 건너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고 어느 순간에 그분께서 오셔서 여자친구가 생겼다. 어떻게 그랬더니 클럽에서 번호를 땄다. 이야. 그래서 정말 대단한데요, 진짜. 네, 그분은 항상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는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나약하다라고 여겨왔지만 병이 그냥 해결되니까 숨겨져 있던 본인의 그런 강한 모습이 드러나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 보내신 분도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대단하시네요. 말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그 변화잖아요. 저희는 팟캐스트부터 해서 그렇죠. 네. 얼굴을 보이면서 이걸 하고 화면으로.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단계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팟캐스트의 단계가 없었으면 저희는 이걸 시작 못했을 거거든요. 조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짧게 드린 조언이 힘든 마음을 해결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사연이 다뤄지기를 바라시는 분께서는 이메일 주소 brainrich6@gmail.com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음선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